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창군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해양관광 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공로봉 시장님,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전 둔덕 주삼 3일 묘도동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시정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19는 역설적이게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수치를 낮추면서도 인류에게 지구의 생존에 대한 위기를 암시하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 붕괴로 22세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충고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50년 거주불능 지구는 30년 내 지구에 인간이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재난의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로 인한 경제활동, 산업기술의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공업화를 촉발시켰고 이로 인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자원의 고갈과 각종 공해의 발생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각종 물질이 기후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대기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74%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2012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발간된 기후변화와 적응을 위한 극한 날씨의 위험 관계 특별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의 45%로 줄여야 하고 2050년에는 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거의 중단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 공급의 50에서 60%, 전기 사용량의 70에서 85%까지를 공급해야만 합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 정책을 펴면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지속적 성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시대적 대세로 피할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신산업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린 뉴딜의 목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등의 단순한 구호가 아닌 경제, 산업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풀고 동시에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입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 목표인 2050년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위해 석탄 발전을 대신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확대는 불평등한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입니다. 에너지 전환 후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중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이 있는데 이 에너지들은 친환경적이면서 화석에너지 고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서 2030년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8년 7%에서 2030년 20%로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지난 2017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넷제로 선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30% 목표 달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성공과 저탄소 사회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에너지 협동조합과 농업인이 발전 사업의 주체로 자리하는 소규모 한국형 FIT 발전 제도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풍력 등 대규모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입지를 제공하는 계획 입지 제도를 실행하고 공공과 민간 건물과 유토지의 각종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 여건 개선, 산림 파괴 등을 예방하는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선언한 여수시는 지금 당장 다음과 같은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COP28 유치도시 선언에 걸맞은 2050년 여수시 탄소 중립 목표를 건호봉 여수시장님이 공식 선언하고 내년 사업에 기획하고 있는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200여 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힘과 지혜로 탄소 중립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같이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영역에서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여수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건호봉 시장님은 2050년 여수시 탄소 중립 목표 선언을 통해 여수시, 여수시민, 시민단체, 사업자, 에너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 실천 협약을 만들고 이를 실천 이행토록 해야 합니다. 둘째, 여수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세워 접근해야 합니다. 주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과 농촌형 태양광 발전 사업 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갈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거나 새롭게 제정해야 합니다. 확대를 위해선 관련 부처의 조례들이 서로 대응될 수 있도록 폭넓게 정비되거나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주민들의 경제성을 강화하도록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블록 참여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수시는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활용 정책을 세우고 시급히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고 이제 유엔 기후보호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여수시가 선언한 전 지구적 약속의 실제적인 이행이 될 것입니다.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각국 정상들에게 외쳤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시정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 수천억 통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임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